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실입니다. 오늘은 강한 인공지능 Strong AI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Strong AI,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Weak AI에 대비되는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분야에 주어진 일을 인간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약한 인공지능의 제한된 기능을 뛰어넘어서 더 발달된 인공지능이 바로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성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능력으로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인간과 동일한 지성을 가진 프로그램이건 뇌를 통째로 스캔을 떠서 컴퓨터로 돌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예 하나의 인간으로 보아도 무방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는 인공지능의 문제도 대부분 강한 인공지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사실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의 인공지능은 지금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은커녕 개념조차도 모호한데요. 인간의 지성이 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어야 인간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체스를 둘 수 있거나 바둑을 잘 둘 수 있으면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일의 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지성 유무를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이나 소리를 듣는 등 기존에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일들을 이제는 대부분의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정보 처리 기계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산과 정보 처리를 통해서 그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즉 지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라고 여겨지는 무언가 개발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단순히 정해진 반응을 내놓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고리즘은 진짜 의식의 결과물로 오인될 만큼 정교하게 짜여 있는 것일 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간처럼 진짜 의식이 있는 것과 소프트웨어처럼 외부에서 볼 때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을 구분하려 한다면 먼저 인간처럼 진짜 의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하는데 아직 대다수가 합의하는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 시기를 예측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행동과 학습이 가능하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지닌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떠올리는 보편적인 이미지는 강한 인공지능이라서 AI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약한 인공지능을 데이터와 환경을 외운 것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지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 2023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반 인공지능의 불시인 GPT-4에 대한 초기 실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일반 인공지능, 즉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구현에 윤곽이 잡힌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로는 이전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추론 능력이 생겨났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며 수학, 법률, 코딩 등과 같이 범용성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언어 데이터로만 학습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기와 같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단순히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언어에 내포된 개념을 실제로 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GPT-4를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정말로 앞으로 미래에 드러날 모든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지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GPT-4도 딥러닝과 강화학습에 기반한 인공지능이며, 그러므로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해당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학습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GPT-4가 초기 성능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일반 인공지능이라면 이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힌트라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가 내놓는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 즉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용어는 정말로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강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해결 능력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보여주는 인공지능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를 비롯한 회사들이 나름대로 저마다 희망하는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투자를 받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일 것이며, 순수한 의미의 강한 인공지능이나 일반 인공지능 구현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 능력을 뛰어넘는 임계점인 인공지능 특이점과 관련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짜 일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대신에 수많은 분야의 약한 인공지능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놓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일반 인공지능, 즉 범용 인공지능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간이 언제나 우위에 있게 되어서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하지 못하므로 인공 초지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억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더 구체화되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인 일반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와 이와는 별개의 개념인 인공자의식, Artificial Consciousness라는 개념으로 분리되었고, 그중 일반 인공지능은 더 나아가서는 인공초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것이 인공자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의 상세한 내용은 5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